강조했던 부분만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는 다 뭐 내용은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다항함수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패스를 하고, 뭐가 나왔냐면 지수분의 지수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수분의 지수꼴은 절대값 및, 그냥 밑이라 말할게요. 기억을 할 때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밑이 큰 놈이 지배를 한다 이거지. 근데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은 분모 밑이 큰 거야. 분모 밑이 큰 건 맞아. 하지만 보통 문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분모 밑하고 분자 밑이 같은 교수로 많이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밑에 개수분의 개수가 극한값이 될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이 어제 들어줬습니다. 알겠죠? (634번) 일단 1은 무시. 오른쪽 1 무시고 요 놈에 대한 극한값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현재 밑이 있는 놈이 지금 하나는 A고 하나는 4네. 그러지? 그리고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1, 2, 3, 4, 5, 6 처리 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첫 번째 A가 얼마일 때? 1, 2, 3일 때. 1, 2, 3일 때. 두 번째 A가 4일 때. 세 번째 A가 4보다 클 때 5부터. 그 말이지. 그럼 극한값이 나왔네. 극한값이 나왔어?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밑이 대빵이 누구야? 4가 대빵이네. 4가 대빵이니까 답은 얼마? B분의 4가 되겠죠. A가 4이면 이제 4, 4 똑같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뭐가 된가요? A 플러스 B분의 뭐죠? 3 플러스 4. 보인가요? 쉽게 보여야 돼. A가 4보다 크면 누가 대빵이야? A가 대빵이야. 그러면 A분의 3. 마무리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 쉽게 보여야 돼. 쉽게 봐야 되지. 문제 쉽게 봐야지 문제 쉬워집니다. 현재 극한이 뭐냐면 지수분의 지수야. 예? 지수분의 지수야. 그럼 우리 뭐만 볼 거야? 밑만 볼 거야. 밑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놈이 누구냐면 하나는 6K, 하나는 K제곱, 하나는 30 이래 되겠지. 그럼 누가 대빵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면 얘랑 같다는 것은 K는 자연수니까 얘랑 같으면 K가 6, 얘랑 같으면 같을 수는 없지만 뭐가 기준이냐? 4, 5, 6 5하고 6 사이. 얘랑 같으면 5 그러겠지? 그럼 현재 나온 수가 5와 6 사이 6이야. 5와 6 사이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없네. 오케이. 그러면 자, 다음에 너희들도 이런 표현 많이 쓸 거야. 선생님이 뭐 할 때? 지수함수의 극한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요렇게 가운데 간격이 너무 멀긴 한데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얘가 5고 얘가 6이야. 됐죠? 그러면 왼쪽에서는 5보다 작을 때는 누가 대빵이야? 30이 대빵이니? 30이 대빵이니까 답은 얼마? 30 이래 되겠지. 현재 이놈은 AK네요. 5일 때는 누구랑 똑같아? 5일 때는 6K하고 30이 똑같네. 6K가 30이 되는 거지. 6K하고 30이 되겠죠. 30이 대빵이면서 30이 된 거야? 30이 대빵이면서 30이 된 거야? 5일 때는 6K가 30이 대빵이고 답은 자, 6K가 30을 여기다 쓴다고 하면 30이라고 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 그러지? 30 60 보이죠?
6일 때는 누가 대빵이야? 6K랑 K제곱이 대빵이면서 36이야.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이네요. 요놈이 36, 요놈이 36. 남는 것은 1만 남았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36. 그 다음부터 누가 대빵이야? K제곱이 대빵이어서 0이 되겠네. 쉽지? 쉽지? 쉬운 문제 아니야 원래는. 자, 수열 AN이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어. 와, 힘들다. 다음 고르시오 했어. 질문이 뭐냐면 얘네들의 극한값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지? 그럼 요놈을 우리는 뭐 하자는 소리야 지금? 여기다가 리미트 붙여서 계산하자 이 말이겠죠? 그러겠지? 그럼 우리는 뭐야? 마찬가지로 지수분의 지수네요. 그러겠지? 이 문제 조건에서 나올 건데 아마 문제는 이제 1사분면만 나왔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1사분면이 아니라 한 바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써줄게요. 첫 번째 누가 더 커? 사인이 더 커. 두 번째 같아. 요 값은 이제 우리 삼가함수를 배웠으니까 계산해 줘야 됩니다. 코사인이 더 커. 어떻게 하면 돼? 단위원 그려가지고 같은 y는 x 그리면 이쪽에서는 누가 더 커? 코사인이 커, 사인이 커. 이쪽에서는 코사인이 커.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아.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극한값은 누가 더 크니까? 사인이 더 크니까 뭐만 봐? 사인만 볼 거야. 그래서 얼마야? 2분의 3. 보이죠? 두 번째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으니까 뭐가 답이야? 개수 3분의 1. 보입니까? 세 번째는 코사인이 커. 코사인 대빵이야. 마이너스 2. 됐죠? 알면 쉬워. 요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지. 선생님 예시를 적어줬으니까 다음에 너희들 공부할 때도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어디가 예시가 있었냐면 다음에 한번 볼 때 개념을 볼 때 이쪽인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예시를 들어줬어요. 여기 예시를 들어줬고 요 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및 제 절대값이 큰 놈이 큰 놈이 어떤 단어가 좋아? 대빵 내가 지금 뭐라고 하냐? 대빵이라 말하냐? 대빵 깡패 뭐가 좋냐? 대빵이 좋냐? 대빵 스펠링이 어떻게냐? 대빵 맞아? 대빵 큰빵 그랬어. 좋습니다. 요렇게 기억을 하라고 해. 왜냐면 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럼 요거 예시 들어보고 너희들이 별표 쳐놓고 보라고. 첫 번째 했습니다.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어제 했던 것 중에는 뭔 얘기를 했냐면 개념 문제를 좀 했습니다.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기를 했어요. 요것도 꽤 많이 나온 편입니다. 어쩐다고? 다항식에서도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 개수까지 같아야 돼. 지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이 같으면서 최고차항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약간씩이 지수는 좀 더 쉽게 나올 거야. 잘 못 보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찾아야 된다. 밑이 같으면서 개수까지 똑같아야 된다. 개수가 달라지면 지수가 남아있어 버립니다. 무한대로 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 이렇게 물론 0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알겠죠? 그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OX 문제 했었습니다. 한 문제면 어제 한 건은 잘못 언급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29번 an-bn이 0이고 여기까지가 가정이네요. an이 알파이면 그러지? 두 개가 수렴이 나왔어. 이해되시죠? 수렴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우리는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다. 그 상수 앞에 붙어 있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되겠다 이거지. 맞죠? 두 개를 빼면 되니까. 이게 되게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맞죠? 어제 요 38번 설명했죠? 요렇게 가는 것은 참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거짓이야. 이렇게 가는 것은 참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지. 얘는 참 거짓, 참 왼쪽은 참 거짓. 그렇죠?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의 세제곱이 수렴이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거지. 여기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짝수 제곱, 홀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는 이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오늘 개념 설명한 것이 하나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넘을게요. AN이 무한대인 게 AN이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수렴이고 AN 플러스 2도 수렴이다. 이거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뭔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 거 급수 설명을 하면 좀 헷갈립니다.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AN하고 SN이 헷갈려. 이건 현재 지금은 AN, SN 느낌이 약간 달라. 하지만 AN도 하나의 수열이고 SN도 하나의 수열이야. 그러지? 그러면 SN 공부할 때는 하나가 시그마적인 특징이 추가가 되지만 여기 수열의 극한에서 사용된 것들 또 사용은 그대로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SN도 하나의 수열이거든. 표현상 SN으로 표현할 뿐이지. 좋습니다. 이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대한 수렴 조건이 있겠죠. 등비수열 수렴 조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수렴 조건 이걸 하겠죠. 대신 조심할 것은 초항이 뭐가 있다? 0이 있다. 뒤에 가면 이 1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이것 때문에 또 틀려요. 이거 1 때문에 틀려요. 왜냐면 뒤에 가면 등비 급수가 있습니다. 등비수열에 합에 대한 극한이 있어. 그때는 얘가 1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거야. 지금 1이 들어가는 거지. 헷갈리면 이제 집어 넣어보는 겁니다. 일단 집어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문제를 연습을 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R을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으로 5개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었고, 두 번째 문제는 좀 식의 형태가 다르지. 2라는 지수가 밑이 있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에서 이제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봤을 때 밑이 x만 있지. 밑이 x만 있으니까 x를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나누겠지. 그래서 5번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보다 클 때 5군데를 해야 돼. 그 중에 중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마이너스라고 1은 따로 해야 됩니다. 1보다 클 때는 보통은 거의 같습니다.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로 작을 때는 둘 다 어차피 무한대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한대니까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1이 빠진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 표현 편하지?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쓰고, 그럼 여기다가 뭘 쓸 거야? fx를 쓸 거야. 그러면 1보다 클 때, 절대값 1보다 클 때는 얘가 깡패잖아. 그렇지? 무한대로 가니까 남는 거 뭐가 남아? 요놈만 남네. 그러지? 그러면 x분의 1. 얘도 x분의 1, 얘도 x분의 1. 사이
사이는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0이 되겠지. 0이 되니까 남는 건 요것만 남네요. 1일 때. 1일 때는 뭐 1 집어넣는 소리지? 2분의 6, 3.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여가 1. 마이너스 1이면 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냐?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푸는 거 됐지? 필요한 요놈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 넘어갈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꼭 나오는 극한에 나오는 문제. 이제는 활용. 함수에서 활용 나올 수 있고 도형에서 활용 나올 수 있고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극한 식을 세운 다음에 극한을 하라 이거지. 여기까지. 그 와중에 어떤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극한도 하나의 어떤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될 거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개념이야. 이것도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제 문제에 의도한 바대로 한번 가까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림이 나온가 추론을 하다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알겠나요? 자, 무조건 보인다가 아니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있었지? 선생님이 보이는 경우 하나 있던데. 못 찾겠네요. 등은 그렇더라 이게.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일단 해줄 게 없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형적 특징, 함수적 특징을 이용해서 식이 원하는 식을 뽑는다가 식을 뽑아 놓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부정형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급수 바로 갈게요. 자, 급수를 설명한 이유는 이번 주에 숙제가 두 단어이면 좀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 의도는 생각 이런 거야. 일단을 푸세요. 일단은 풀어요. B까지만 푸세요. C 일단 풀지 말아요. 일단은 풀고 도형을 푸십시오. 도형을 풀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 남으면 급수 B까지는 풀 겁니다. 근데 급수 B가 앞쪽보다 더 쉬워. 급수 B가 앞보다 더 쉬워. 알겠죠? 도형 빼놓으면 급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전제가 있어. 급수가 쉬우려면 급수가 뭐냐면 일단은 합에 대한 극한이란 말이잖아. 일단은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야. AN에 대한 극한이고 이쪽은 SN에 대한 극한이거든. 그러면은 이게 쉬우려면 SN이 빨리 구해져야 돼. 수열에서 합이 빨리 구해주면 이 단어는 쉬워. 근데 합이 빨리 안 구해주면 이 단어는 더 어려워져. 수열에서도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게 있었고, 그러지? 그 다음에 SN 구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 SM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등비수열 합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고 형태가 있겠지. 그 소고 형태가 바로바로 나오면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자, 급수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설명이 쭉 길게 돼 있는데, 자, 급수라는 것은 이게 과거에는 앞에가 무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한급수라고 써졌습니다. 몇 년, 한 4, 5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무한급수. 나는 느낌이 무한급수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급수 안에가 무한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무한을 중복적 의미라 뺐습니다. 알겠어요? 무한급수가 편하거든. 이런 말은 들어봤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써먹었잖아. 그러잖아. 기하는 쉽게 생각하면 곱하기적 개념이야. 급수는 합적인 개념이야. 기하급수 커지는 것은 곱하면서 막 다 더한다 이 말이야. 엄마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을 표현한 겁니다. 급수라는 것은 그냥 합이라는 소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합이 아니라 무한합이야. 무한합. 급수는 무한합. 알겠죠? 급수의 표현은 이해되지? 무한합.
그래서 급수에 대한 표현을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적지 맙시다. 땡땡땡 더하기 AN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였어? SN이었어.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요렇게 가는 게 급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약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S라고 부릅니다. S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야. 일단 잘못된 표현이야. 다시 S를 다시 쓸 거야. 지우지 마. 쓸 거야. 다시 쓸 거야. 급수의 수렴이 있죠. 세 번째. 급수의 수렴. 급수의 수렴이 뭐냐면 A1 플러스 조금 전에 했던 식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 얘가 수렴하면 얘를 S라 쓰겠다라는 거야. 얘가 수렴하면 S라 쓰겠다 야. 뭔지 알겠지? 아까 선생님 썼다 지운 의미는 알겠니? 걔가 발산할 수도 있거든 실은. 발산할 수도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S라고 쓰는 것은 어떨 때만 하냐면 수렴할 때만 쓸 거고 얘가 가장 약식 표현이야. 가장 간단한 표현. 알겠죠? 가장 간단한 표현이고 우리는 얘를 구하기 수렴할 때만 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급수 계산할 때 S는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알겠죠? 알겠죠? 자, 얘 공식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얘 공식적인 표현은 시그마 n이 1부터 수열에서는 k가 1부터 n까지 n을 끝항을 쓰기 위해서 k를 썼는데 얘는 끝항이 없습니다. 끝항이 무한대야. 그래서 그냥 n이 1부터 이랬습니다. k로 쓰면 되는데 관계 없습니다. n으로 쓰든 k로 쓰든 뭐 p로 쓰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놈이 an 이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뭐 느낌은 알겠지? 시그마는 합이야. 무한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한합이라고 읽어. 그 단어가 급수라는 단어.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처음 듣는 단어들은 어색하지만 계속 그래도 써봐야 돼. 선생님은 그냥 무한합이라고 읽어요. 그게 급수다. 이렇게만 연결시키는 거죠. 합, 무한대. 무한합 이렇게 읽고 그냥 급수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얘를 읽으면서 급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읽는 선생님은 좋겠지. 선생님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 무한합 이렇게 읽는다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조금 풀어서 쓰면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가 아니라 ak.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뭔 말이야? n번째까지 합. 그러지? n번까지 합.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번까지인데 n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무한대로. 이게 무한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네. 됐습니까? 얘로도 표현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어? 있어? 그럼 얘를 우리는 얘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SN이라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는 얘를 계산은 예로 합니다. 계산은 예로 한다. 이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할 거라. 그래서 이 급수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급수를 합이라고 읽어. 근데 그냥 합 말고 뭐가 편하다고 써? 무한합이 좀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색하니까
무한합. 무한합이 있다면 얘는 S는 무한합이면 이 SN은 그러면 SN은 뭐라 읽었어 우리가? 합이라고 말했잖아. SN도 합이라고 말했잖아 이제. 그래서 선생님 무한합이라고 말을 한 거야. 알겠죠? SN은 이제는 뭐라 부르냐면 부분합이라고 말합니다. SN이 부분합이된 거야. SN이 부분합. 그래서 풀을 하다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용어는 그때부터 바꾸면 되겠습니다. S가 있으니까 얘를 합이라고 읽으니까 얘를 부분합이라고 읽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얘를 SN 뭐 부분합, 그냥 SN 합 그러면은 S를 무한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차원은 좀 다르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이 있고 수요의 뭐 급수고 뭐 수요의 발산은 계산할 거 어떻게 한다 했어? 리미트 SN으로 한다 했지. SN을 구해가지고 리미트를 붙였더니 발산하면 발산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극한이란 소리입니다. 급수도 뭐라고? 극한이다 이거죠. 알겠죠? 또 수렴 발산하는 여러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빨리 풀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는 지금은 풀되 그리고 외워야 돼. 풀고 외워야 됩니다. 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의 방법을 쓰려고 하냐면 요걸 쓰려고 합니다. 요거 쓰려고 하는 거야. 요걸로 할 거야. 얘를 S 리미트 떼내고 얘를 시그마 K분의 K 플러스 1 하면 이놈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K에다 1 넣어가지고 N 넣으면 얘가 1, 2, 3 이렇게 사라지지. 1번째, n번째로 남습니다. 남는 것이 뭐가 남냐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습니다. 자, 나는 이게 잘 안 된다는 사람은 수열 공부가 좀 약한 사람이야. 알겠죠? 지금 시그마 뭘 계산한 거야? SN 부분합을 계산한 겁니다. 얘를 n을 무한대로 번했더니 얘는 뭐가 됐더라? 1이 됐다 이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는 얘가 1이다 외울 거라고.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2부터 1이 나올 거야. 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요놈이 얼른 요 생각을 해야 돼. 요렇게 바뀌고 여기다가 초항 첫 번째 집어넣고 두 번째 집어넣고 이렇게 사라지고 첫 번째와 마지막 거 남는데 얘는 0이 됐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만 남는다 하고 1이 되는 거야. 얘가 무조건 1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1일 때만 그렇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가 되지. 1, 3, 2, 4, 3 이렇게 사라진다고 2칸. 앞에서 2개 남고 뒤에서 2개 남아. 그리고 원래 앞에가 뭐가 남아있어? 2분의 1이 남아있죠.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이 2분의 1을 안 써서 그래. 맨날 외우다 보니까 2분의 1을 안 써서 2개 남는 것까지는 아는데 2분의 1을 안 써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얘를 극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SN 계산하면. 그래서 우리 답은 얼마냐면 4분의 3. 생각보다 많이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겠죠. 자, 4번 반만에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SN을 적어볼게요. 어떻게 되지 이게? n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부분문수가 쪼개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얘를 다시 통분하면 뭐 남습니까? 이쪽에 k 플러스 2가 있고 이쪽에 k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2가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놈은 2분의 1. 이건 수열에서도 꽤 조금 힘들어하는 문제긴 한데 2분의 1. 이렇게 부분문수가 쪼개집니다.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나머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는 5번 조심해야 되지. 자, 위에는 뭐 어떤 게 나왔냐면 n분의 1의 형태가 남았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0이 됐던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 식이 뭐가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거죠. 그러지? 그러면 2, 1, 3, 2 이렇게 사라집니다. 얘가 뭐 남아? 루트 n 플러스 1이 남아. 됐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뭐가 나오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얘는 어쩐다?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 개념 문제죠.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죠? 6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알겠죠? 6번은 일단은 패스. 다음에 해줄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지금 요런 문제들을 합을 자 얘는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시그마로 다 표현할 거야. SN을 구해야 돼. 왜? 우리가 지금 급수가 뭔 계산이냐면 리미트 SN이야. SN을 구해야 극한을 할 거 아니야. 이거는 SN 구하자는 연습이라 계속. 뭔지 알겠지? 급수의 첫 번째는 지금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SN 구하는 연습. 거기에 극한만 붙였다라는 게 그거야. 수열이 급수가 수열이 되면 급수는 일단은 절반 통과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조금 전에 했던 연속대항이 활용한 표현인데 이것은 뭘 일단 선생님 소고형으로 부르는데 공식적 이름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뭐지? 텔레스콥? 맞나요? 맞아요? 뭐 텔레스콥 법칙이라 막 이런 이름 누가 붙여놓은 거야? 망원경 이렇게 뽑고 쭉 줄인다 이거야. 망원경 하면은 제일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줄이면 앞에 막 제일 뒤에 큰 놈만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뭐 형태상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수열에서는 이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거고 이 급수에서는 이게 많이 다양하잖아요. 몇 가지만 나와. 그냥 수렴한 놈만 나올 거니까 다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은 급수랑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론은 이렇습니다. 자, 급수 이렇게 쓰게 그냥 약식으로 쓰겠습니다. S는 이제 우리는 무한합이야. S가 수렴하면 책에서는 이렇게 안 적어졌을 거야.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공식적으로 적어줬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줬을 거야. 시그마. 선생님 공식적 표현이 아까 뭐라 했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많아. 다 이 표현을 써줬을 거야. 다 이 표현을 써줬을 거라고 해. 요게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 형태가 나왔을 때 수렴이다 또는 수렴이다 말이 나오는 경우는 좀 더 편한데 급수가 3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먼저 수렴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뽑아야 할 식이 이겁니다. 무조건이야. 첫 번째 뽑아야 할 식이. 오른쪽 바로 봅시다. 급수가 2021이야. 2021이 먼저가 아니야. 2021이라는 수로 수렴을 했다가 먼저야. 알겠니? 수렴했으니까 일반항이 뭐가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극한이. 그래서 얘는 3이다 라고 끝나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급수가 이렇게 어떤 값이 나왔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첫 번째는 일반항이 0이다가 첫 번째야. 2021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1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요게 두 번째야.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은 여름 이렇게 딱 나오면 2021에만 눈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건이 부족하게 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수가 어떤 값이 나왔다. 급수가 수렴이라고 용어가 나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2021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때는 마음이 더 편해.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내는데 2021이라 나오면 첫 번째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무조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생각부터 첫 번째 무조건 하라고요. 조건을 거기서 하나 찾습니다. 그 다음에 2021을 두 번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은 계속 보면서 가니까 안 놓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증명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무한합을 어떻게 구한다겠죠? 리미트 SN으로 구한다겠지? SN으로 구한다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된던가요? 지금 현재 요게 지금 S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겠지? 요게 S가 됐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SN의 극한값이 S로 존재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뭐지? 리미트 Sn이 S야. 리미트 Sn-1은 S잖아. 우리가 이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열에서 배웠어 우리가. 수열을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나 n 플러스 2번째나 S2n번째나 n-1번째나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겠지? S로 얘도 수렴을 하니까 둘 다 수렴하니까 우리는 요 식을 뽑아낼 수는 있겠네. 요 식을 뽑을 수는 있겠네. 수렴이니까 두 개를 어쩔 수 있어? 뺄 수 있겠지. 그러지?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된다 이거지. 얘는 n이 2보다 원래는 클 때인데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n은 무한대일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겠지? 이게 이제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응? 뭐 어려운 증명은 아니잖아요. 한 번씩 등장합니다. 내신에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요거에 대한 발산은 있겠네. 발산이란다. 아우. 대우가 있겠죠. 대우. 명제, 대우 조심해야 돼요. 명제, 대우, 역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요놈의 대우가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s를 쓰면 안 되겠네. 선생님 이 표현은 지워버릴게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렴할 때만 s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지? 선생님은 그냥 무한합이라는 의미로 s를 쓴 거야. 알겠죠? 지워버리고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시그마 an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발산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리미트 an을 조사했는데 0이 아니야. 그럼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발산이다 이거지. 그렇게 된다는 말은 이제는 0이 아니면 할 필요 없고 0일 때만 하겠지. 조심하세요. 리미트 an이 0이라는 말은 이렇게 넘어가겠지. 역이잖아.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an이 0이면 수렴도 존재하고 발산도 존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리미트 an이 0일 때만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럼 리미트 an이 0이면 수렴한다 하면 거짓이고, 리미트 an이 0이면 발산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자 우선적으로 리미트 an을 조사해가지고 우리는 하겠다는 소리지, 0이 되더라도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면 수렴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위에서 어느 정도 했잖아. 헷갈리면 안 되지만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 급수가 수렴하면 an이 0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알지? 이 0인 것 중에 수렴한 놈이 분명히 있겠지. 그럼 우리는 발산한 것만 A씨를 잡아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풀 때 우선적으로 뭘 했어야 되냐면 리미트 AN을 먼저 하는 겁니다. 급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리미트 AN을 먼저 해.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뭐가 나올 거야? 다 0이 나올 거야. 계산하라 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나올 거야. 근데 개념 문제에서는 0이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 리미트 AN이 얼마야? 0 0 다 0이네 지금. 다 0이잖아 지금. 5번도 0이지. 근데 발산이 했네. 예시 들어졌네. 6번이 대표적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5번도 나왔지만 5번도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면 현재 0이잖아. AN이 0이잖아. 근데 예시가 나온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6번 예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5번 예시도 나쁘진 않겠다 이러는 거지. 그런 예를 한번 들어주시오라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알겠습니까? 됐어요? 6번으로 그래서 6번은 리미트 AN이 0이에요.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얘를 작성을 하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야. 모르면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얘는 적지 않아도 관계없지만 한번 쓰고 갈까? 이렇게 얘 대신에 얘를 썼고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얘 이렇게 쓴 거라고 해? 그러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3분의 1 대신 4분의 1을 썼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건가요? 위쪽이 더 크네요. 그러지? 근데 얘는 1이 한 개 있고 2분의 1 요거 두 개 합하면 2분의 1 요거 4개 합하면 2분의 1 요거 8개 합하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몇 개 있어? 무한계가 있겠지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것보다 더 어째? 더 크다라고 했지. 그리고 이제 무한대보다 더 큰 것은 무한대가 돼서 결론적으로 얘는 발산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이 문제가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알았어요? 증명하라고 나오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시로도 수렴하냐 발산하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많이 이용될 거다고. 빈칸 넣기로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되시죠? 교대급수 어려운 말 아니야. 우리가 수열에서도 뭐 어떤 조사를 했었냐면 이렇게 뿔마 왔다 갔다 한다 하면 홀수번하고 짝수번의 극한값을 따로 계산한다는 소리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쳐야 돼. 어차피 그 급수도 극한이라고 있잖아. 그렇지? SN에 대한 극한이라고. 그럼 얘도 뭐 어떻게 구할 거야? S EN을 구해보아서 극한을 구할 거고 S EN-1을 구해서 순서가 바뀌었네. 실제로 우리 SEM부터 보통 많이 하긴 합니다. 그게 더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홀수 번째를 생각한다. 순서상 홀수 짝수가 순서가 맞는데 SEN은 얼마입니까? 이게 0이 쉽다고. 그러지? SEN-1은 얼마야? 1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교대급수는 우리가 어쩔 때 하냐면 교대급수가 나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1하고 리미트 sen하고 얘가 이거일 때 리미트 sn은 수렴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 말이야.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 자, A씨가 있네요.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엄밀히 따지면 좋은 A씨는 아닙니다. 왜 좋은 A씨가 아니냐면 일반항이 얼마입니까? 몰라. 적을 줄 알아야 돼. 일단 부호 무시. 부호 무시니까 분모가 2, 3, 4, 2, 3, 3, 4, 4, 5 아 이렇게 나가네. 헷갈리네. 그럼 n번째는 못 구하겠네. n번째 못 구하겠지. 그러면 n번째가 아니라 2n번째 구하면 되잖아. 또는 2n-1번째 구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구하면 n-1번째잖아. 2n-1번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n-1번째가 뭐가 돼? 지금 2, 3, 4니까 얘가 n 플러스 1이 되겠죠. 요렇게만 구한다고 하면 맞나요? 그럼 분자는 지금 n이 되겠고 요게 몇 번째냐면 a 2n-1번째야. 1이니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아까는 몇 번째를 구한 거야? 우리가 n을 무한대로 갔잖아. a 2n-n은 무한대로 간 것이 어째? 똑같은 말이겠지. 이해되니? a 2n-1번째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발산하면 an도 발산한다는 소리잖아. 0이 아니라는 소리야. 0이 발산이 아니라 0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이해되니? 맞잖아. 그건 맞나? 여튼간에 무한대로 보내긴 했잖아. 우리는 지금 뭘 찾을 거야? 아까 급수가 수렴하려면 리미트 an이 0이 돼야 한다 했잖아. 무한대 번째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0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얘 문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원래. 알겠어? A씨로는 나오기 괜찮았지만 얘 교대적으로 나오더라도 얘가 0이 된 게 나왔어야 돼 원래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지금 너희들 눈에 어떤 게 먼저 들어올 거냐면 얘는 뿔마가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그래. 급수는 뿔마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 뭐가 먼저냐면 리미트 an이 먼저라니까 무조건. 급수는 리미트 an이 조사해서 0이 되면 그때 할 거고 0이 안 되면 안 할 거야. 오케이? 이 의도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겠지. 얘는 오케이. 얘는 1, 2분의 1, n분의 1이네요. 요게 지금 a 2n-1번째가 됐죠? 근데 얘는 리미트 부정 얘는 0이네. 얘는 할만하네. 얘는 해봄직하네.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 S 1번 3번 홀수번째 S2n-를 계산하고 있어. 얼마니 지금? 여기까지 계산하면 1. 여기까지 계산하면 1이네 다. 리미트 S2n-1은 1이야. 리미트 S2n은 발발 여기까지 1-2분의 1 적자 그냥 1-2분의 1 여기까지 1-3분의 1 여기까지 1-4분의 1 1-5분의 1 그럼 얘는 1-n분의 1에 대한 극한이 되겠네.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 1, 두 개가 같아서 결론적으로 얘는 수렴하면서 극한값은 1이 된다. 급수는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